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수업 내용은 이렇게 이제 이제 유리 재질을 메터리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유리 재질을 만들 때 이렇게 유리랄 것도 없이 그냥 이제 기본 메터리얼에서 이제 투명도만 줘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옵션을 더 이제 손을 봐서 이렇게 이제 정말 유리 같은 재질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건 이제 이 재질을 표현할 대상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이제 머그컵을 하나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요소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불러오는 거를 다시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수업은 역시 스캔라인 렌더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놀드 메터리얼에서는 금속 재질이나 유리 재질 표현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제 아주 편한 편이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조금 이제 세팅가 잡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기본 렌더러가 이제 스캔라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그래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는 아놀드 렌더러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게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제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이렇게 이제 유리 재질을 표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리셋 시켜야겠죠. 자, 화면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세이브는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제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플랜으로 바닥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 재질을 보려면은 바닥 재질이 있으면은 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메터리얼에서 자, 기본 스탠다드를 클릭을 해서요. 자, 스캔라인 메터리얼이죠. 스캔라인에서 스탠다드 하셔가지고 자, 여기 디퓨즈 옆에 있는 이 체크박스에서 그림을 불러옵니다. 제너럴에 비트맵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적당한 이미지, 저는 이제 마루판 이미지가 있어서 이놈을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자, 조금 이제 그 스페큘라 레벨도 이렇게 올려주고 항상 그 쓸고 닦는 마루들은 이제 이런 광택을 좀 가지고 있죠. 고급 어디 이제 실내에 가면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닥 이미지가 되니까 요 위에 그림을 다른 오브젝트로 불러오면은 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기존에 있는 파일에 다른 파일에 있는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는 자, 파일에 임포트라고 그랬죠. 임포트에서 머지. 자, 머지에서 머그컵을 할 거니까 머그컵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야 되죠. 머그컵 보니까 6주차에 저희가 머그컵을 만들었었네요. 자, 머그컵 모델링. 자, 실린더를 만들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라고 해놓고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린더로 뜨는데요. 이름을 부여했으면 머그컵이라고 돼 있어서 훨씬 찾기 편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두 개니까 오브젝트가 두 개라 쉽게 찾는데 여기 뭐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있으면 원하는 머그컵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름을 줘야 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실린더 001이 아니라 머그컵이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얘는 메시 스무스를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그 에디테이블 폴리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메시 스무스를 줘서 형태를 제대로 이제 다듬어서 깨끗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값도 이 정도 주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제 기본 매핑을 통해서 이제 유리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일단 먼저 열어야겠죠. 자, 이건 아까 만들어 놨던 게 바닥이었죠. 이제 헷갈리니까 잠시 이제 지워놨어요. 자, 유리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 상태에서는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레이 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레이 트레이스를 갖고 작업을 합니다. 레이 트레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했던 그 금속 재질을 만들 때도 이제 레이 트레이스를 사용을 했었죠. 이제 물론 믹스 그 메터리얼이랑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을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하나 씁니다. 자, 그런데 레이 트레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일단 유리니까 좀 스페큘라 레벨하고 그로시네우스를 좀 강하게 이렇게 올리면은 요 슬롯에 보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흐릿했는데 이 하이라이트 맺히는 게 조금 이렇게 좀 강해졌죠. 그런 다음에 그로시네우스 값을 조금 올리면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아주 딱딱한 경도가 있는 제품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투명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트랜스퍼런스 부분인데요. 지금은 상태가 블랙입니다. 블랙일 때는 완전하게 이제 불투명으로 보이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회색으로 되면은 반투명. 이제 반투명하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화이트로 내려갈수록 완전하게 이제 투명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완전히 화이트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라지죠. 사라지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투명한 유리컵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 주변에 어떻게 보여요? 막 시큼시큼하게 보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맥스 기본 렌더링을 하면은 배경이 검정색이다. 그 검정색이 지금 막 굴절돼 보이고 반사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렌더링에서 자, 엔바이런먼트 환경을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 그림을 HDRI 이미지인데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실내 배경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인 실내가 아니라 뭔가 복도도 있고 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 이미지를 뭐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흐릿해 보이고 뭔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배경에 검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완전 화이트일 때 이렇게 이제 아주 깨끗한 투명한 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유리 색을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조그맣게 이제 약간 회색으로 넣으면은 거의 뭐 그 투명한 거랑 다름없이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자, 오케이를 하고요. 자, 디퓨즈 컬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색을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유리에 약간 파란색이 비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파란색이 비치는 게 느껴지죠. 이 색이 조금 더 회색으로 갈수록 트랜스퍼런스 색이 회색으로 갈수록 컬러는 좀 더 잘 보여지게 되고요. 대신에 투명도는 조금 이제 떨어지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만큼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이드 유리니까 뒷면이 보여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투사이드를 해야지 이렇게 뒷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손잡이가 보여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얘가 잘 보이나
하나 카피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Shift 키 누르고 이 오젝트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습니다. 겹쳐 보이는 거죠. 겹쳐 보이는데 너무 똑같은 방향이면 재미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이제 다른 이미지를 하나 줄게요. 다른, 투명한 게 아니고 그냥 불투명한 일반 컵. 보통 이제 머그컵이 약간 이제 베이지색에 가깝죠. 이 정도 좀 더 화이트 쪽 베이지죠. 이렇게. 자, 오케이 하고, 독이니까 좀 이런 광택도 좀 있고. 그래서 자, 얘를 지금 이 선택된 여기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 있고요. 자, 얘는 잠시 그 뒤에 가 있고, 자, 얘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 투명 유리컵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백그라운드 색상이 짙은 회색이라 얘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투명 재질을 만들 때는, 자, 요 위에 있는 옵션 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Show Background in Preview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뒤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투명도도 이 정도 있고, 그래서 이 상태를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내 컵이 있고 뒤에 컵이 이제 비쳐 보이는 거죠. 지금 너무 투명도가 높은 것 같죠. 그래서 살짝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요 놈도 좀 이제 손잡이가 좀 보이도록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파란색은 조금 빼줘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파란색은 좀 더 이제 화이트 쪽으로 수시로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리는 굴절도 되지만 이제 반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사 값을 또 한번 조절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맵을 한번 볼까요? 자, 맵에 보면 요 위에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자, 리플렉트는 반사라고 그랬죠. 리프렉트는 굴절, 리플렉트는 반사. 자, 여기서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폴오프를 한번 줘봅니다. 자, 폴오프,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반사되는 게 또 보이시죠? 아까는 굴절만 됐었는데 이제 주변 게 조금씩 반사됩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리얼하게 보이죠?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고 대신에 연산할 건 많아가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얘도 조금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폴오프 방식을, 자, 지금 여기 이제 프리뷰에 보면은 아까랑은 달리 지금 반사가 되는데 이 타입을 좀 이제 바꿔볼까요? 자, 지금은 이게 돼 있는데, 자, 프리즈넬 하면은 반사가 아주 조금 나오죠. 굴절이 커지고 굴절은 제대로 보이는데 이제 반사 값이 확 줄었어요.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어떨까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른 걸 해보면은 쇼우 라이트. 이거는 반사가 아주 크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면은 굉장히 어지럽게 보일 것 같죠? 막 반사가 여기저기 지금 막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스넬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됐죠. 그리고 다른 값들도 이제 조절을 좀 해보면은, 저 이거 한번 수압도 해볼까요? 진짜 정신없을 것 같죠? 수압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라기보다는 약간 뭐 거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얘는 안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여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금속 재질에 약간의 그 이제 노이즈를 줘가지고 좀 울퉁불퉁하게 이제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도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값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굴절 유리예요. 그래서 유리, 물, 다이아몬드, 알코올 다 투명하지만 물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굴절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눈으로 비교되지 않고 눈으로 볼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극단적으로 한 10 정도 올리면은 이제 굴절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왜곡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됐는데, 자, 아까 기본이 1.5였죠. 다시 그리고 디즈넬. 네, 그냥 이 정도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굴절 보이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투명도를 그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투명도를 아주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춰가지고 정말 깨끗한 이제 이미지가 됐죠. 너무 투명해 보이나요? 자, 조금만 올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 값을 한번 줘보려고 해요. 자, 범프에다가, 여기도 역시 범프에다가 노이즈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오면 위에 좀 찌글찌글해 보이죠. 사실 이 노이즈 값이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옵션 창을 열어놓고 이제 노이즈 사이즈를 볼 겁니다. 그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제 극단적인 거를 해봐야지 내용을 알죠. 그래서 한 5 정도 오면은 요런 이제 아이스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저기 이제 막 울퉁불퉁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도 조금 블러가 아니라 여기 1 값을 놓고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재질의 잔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이렇게 막 조금 울퉁불퉁한 재질. 자, 심하게 0.1. 그 아이스 유리, 그 아이스 글라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재질처럼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노이즈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이 약간 25였는데. 이 정도 하고. 자, 색상 값을, 색값을 좀 빼주면 아주 이제 깨끗한 유리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캔라인 렌더로 해서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준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옵션을 만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리 재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V-Ray나 아놀드 렌더에서 이제 쉽게 되는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옵션 값을 만져가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옵션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시면서 작업을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곧 이어서 다음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